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 내용은 대교육 공식 유튜브 채널 대학 어디가 TV에도 탑재할 예정입니다. 대화 시간에 질문하실 때는요,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 대학과 성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역을 위해서 스탠딩 마이크를 사용하기 때문에요, 좌석에서 가까운 곳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자단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대변인실 통해서 안내 드리는 예정인데요. 오늘 RISE, 라이즈 사업, 그리고 글로컬 대학 육성, 첨단 인재 양성과 관련된 내용은 내일 인재 양성 전략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에요. 인재 양성 전략회의 종료 시점까지 엠바고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현재 교육부 비출입 기자가 계시다면요, 동시에 엠바고 사항을 꼭 지켜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회원대학 총장님께 부탁 말씀드리는데요, 지역 언론사는 교육부 출입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 엠바고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 2시까지는 지역 언론사와 관련된 내용을 좀 함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대화의 시간 사회는 홍원남 회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이주호 교육부총리님과 함께 엠바고가 심하게 걸릴 정도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본 회장에 들어오기 전에 부총리님께서 허심탄회하게 우리 총장님들과 대화를 나누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더더욱더 감사드리고요. 가장 감사하게 박수 한번 주셔야 될 것은 우리 고등교육 평생 특별회계를 만들어 주신 담당 장관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고등교육 평생회계 특별법을 통과하는 데는 사실 교육부도 열심히 했지만, 여기 옆에 계신 홍은아 회장님 정말 여러분 다 아시지만 서울에서 거의 사시다시피 하시면서 정말 고생하셔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대학 재정에 정말 큰 획을 긋는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홍의자 회장님께 박수를 좀 쳐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각본에 없는 주거니 받거니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대기업과 우리 교육부가 긴밀하게 고등교육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그런 자세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외에 우리 교육부총리님 인사 말씀 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먼저 한국대학교 교육협의회 정기총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우리나라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홍은아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총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현장에서 체감하고 계시겠지만 고등교육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생에 따른 학령 인구 흑감과 디지털 전환 등으로 대학의 변화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지난해보다 3만 명 이상 감소해서 4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교육부가 수평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적극 소통하고 힘을 한데 모아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해 총장님들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고등교육 재정을 대폭 확충하는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가 신설됐습니다. 일반 재정 지원은 대폭 확대됐고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한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을 이전보다 두텁게 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되었습니다. 대학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에 충분하지는 않으시겠지만 늘어난 재원을 바탕으로 그간에 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시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육부도 2023년을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대학 혁신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교육부 주도의 대학 재정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함께 성장 계획을 마련하고 교육부는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과 동반 성장하며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컬 대학의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은 과감하게 획파해서 대학 운영 전반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대학의 교육 연구 활동에 대한 규제는 제로화한다는 관점에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나아가 고등교육법 그리고 사립학교법도 대학 현장과 사회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미래지향적으로 확 바꾸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재양성 전략회의 출범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핵심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교육부 주도로 법무처가 함께 노력하고 있으니 인재양성의 중심인 대학에서도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조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개묘년 새해는 총장님들께서 뜻하시는 바를 모두 성취하시고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대화 관계상 사전에 우리 6분의 총장님들께서 내신 질문을 먼저 진행을 하고 시간의 관계를 봐가면서 프로화해서 질문을 받는 형태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우리 교육부총리님의 대화가 끝나고 난 뒤에 구현희 국장님으로부터 교육부의 중요 정책 설명을 한 20분 정도 더 듣는 걸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전체적인 시간 안내를 다음과 같이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로 또 문의도 해 주셨고 또 오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정말 그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점들 토로도 많이 하시고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먼저 질문서를 내주신 총장님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속 대학과 조남을 말씀하시고 스탠드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 스탠드로 나오셔서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강릉 원주대 반성섭 총장님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예, 저쪽에 오른쪽에 왼쪽에 지금 나오셨습니다. 예, 강릉 원주대학교 총장 반선섭입니다. 교육부는 1월 5일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연도 보고에서 10대 핵심 정책의 하나로 과감한 규제 혁신과 권한 이양으로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대환영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대학에 대한 정원 규제, 학사 규제, 재정 규제를 과감히 제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동안 우리 대학 총장들이 교육부에 여러 사항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제대로 반영된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등록금 규제라든가 특히 국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7년째 총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10년간 그 교육연구 학생 지도비에 대한 그 모순점을 지적을 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진 적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히 우리 부총리님께서 규제를 완화해 주시겠다는 데도 환영하는 바이고요. 특히 이제 부총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규제 혁파가 진행이 된다면 대학에게 어느 정도의 자율권을 주실 것인지, 즉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그 자율의 폭을 이렇게 유지하실 것인지를 일단 질문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규제 완화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다시 말해서 그 추진 일정을 말씀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수준까지 규제 개혁이 진행될 거냐, 그냥 이제 편하게 좀 말씀드리면, 선진국의
이제 소위 이제 월드 클래스 대학들이 누리는 그 자유 수준까지 적어도 윤석열 정부 끝날 때까지 해드리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려면 결국 법제화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는 이제 저희가 고등교육법, 그다음에 사립학교법 그 두 큰 법이 이제 규제법이기 때문에 전면 개정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 이전에도 저희가 이제 단계를 거쳐가면서 규제 개혁을 할 텐데, 예컨대 이제 그동안 이제 전문대학은 전문 학사 과정만, 물론 이제 또 플러스해서 좀 더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과정도 있습니다만, 또 대학은 대학 과정, 또 사이버 대학은 사이버 대학 과정을 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다 벽을 허물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미국처럼 한 대학이 학사 과정도 하고 전문대학 2년 과정도 하고 또 필요하면 온라인 사이버 과정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벽을 안 허물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법규를 통해서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서 하겠지만 그 이전에도 저희가 이제 규제 샌드박스 시스템이 있습니다, 교육에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마 여러분 설명 들으셨겠지만 글로컬 대학 지원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요. 글로컬 대학 원래 한 10개 정도 아마 지정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대학부터 우선적으로 샌드박스 형태로 이런 과감한 규제도 바로 회파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정도 수준의 규제 개혁은 아마도 생각을 못 하셨을 가능성이 큰데요. 그런 수준의 개혁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정말 미국의 대학들, 영국의 대학들, 뭐 유럽의 대학들이 누리는 자유를 누리게 해드리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안 되고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선진화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께서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강조를 하셨고, 저도 이제 장관을 2번 하는 만큼 지난번 규제 개혁을 왜 못했는지 그 문제점도 제가 나름대로 깊이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실하게 다 풀어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셔야 되겠다. 확실하게 다 푸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창신대 이원근 총장님 어디 계십니까? 예. 예, 창원에 있는 창신대학교 총장 이원근입니다. 먼저 올해를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으시고 규제개혁과 대학 자율 강화, 특별하게 신설 등 개혁에 박차를 가하시는 부총리님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대학, 특히 지역 중소대학들은 참 어렵습니다마는 특성화라든지 교육과정 혁신, 지역사회 협력 등 나름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학생 자원이 없다 보니까 성인 학습자라든지 유학생 유치에 모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부 유학생은 약 11만 2천 명으로서 전체 학부 수량의 3.9% 수준인데 국가적으로나 또 대학, 또 지역대학에서 더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학생 유치에 있어서는 조금 규제가 좀 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법 취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불법 체류율 단속하고 있는 3% 미만은 현재와 같이 엄격하게 유지하되 기타 유학생에게는 없는 유학생 장학금을 신설한다든지 또 학위 취득 후 취업 비자를 부여한다든지 현재 등록금의 80% 이상을 유학생이 부담하게 하는 이런 조건을 완화한다든지 특히 입학 요건을 토픽 3급에서 2급 또는 현재 지금 작년까지는 대학 자체에 약 한 400시간을 자체 어학연수 후에는 입학을 시킬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폐지되는데 그러한 것, 특히 또 교환학생도 올해부터는 토픽 3급을 요구하는데 오히려 규제가 조금 강화되는 형태 같습니다.
우리 대학도 정말 엉터리 학생은 모집하지 않고 엄격하게 불법 체류율은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다른 입학이라든지 교육에 있어서는 조금 완화해 주십사. 특히 어려운 지역대학을 위해서 우리 어려운 농어촌 학생들을 위해서 농어촌 학생 특례 입학이 있듯이 외국인 유학생 지역대학 특례 입학이라 생각해 주시고 좀 적극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총리님의 생각과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제 이번 정부가 이제 규제 개혁 당연히 가장 큰 이제 주안점을 둘 것이고요. 이제 지원 쪽으로 가면 좀 지역대학 중심으로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지역대학의 문제는 대학의 문제일 뿐만 아니고 지금 지역의 문제로까지 돼 있기 때문에 정말 대학과 지역이 동시에 소멸하는 그런 극단적인 그런 이제 위기 상황까지도 갈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대학에 대한 지원의 그 의미가 지역을 살리는 그런 차원도 있어서 이제는 좀 두텁게 지원해야 된다. 근데 결국 이제 근데 지역대학이 그냥 지원만 해서 살아날 수 있는 건 아니고 결국 학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학생 수는 격감을 해 있는 상태고 물론 장기적으로는 이제 한국 학생들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할 수 있겠지만 당장은 또 쉽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학생들 유치를 좀 그렇지만 지금 외국인 학생 유치가 어떻게 보면 불법 노동자로 간다거나 이런 정말 좋지 않은 사례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우수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드리는 것이 지역 대학을 지원하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원건 총장님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지역 대학의 유학생들에게 좀 특별 장학금을 좀 대폭 늘려서 지금 이제 유학생들이 들어와서 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보통 대개는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불법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부터 좀 해소를 해 나가고 또 비자 이슈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도 제가 법무부 장관 잠깐 다른 자리에서 뵈서 이 이슈를 좀 한번 같이 검토하자고 의논을 드렸습니다. 장관님도 아주 흔쾌히 같이 한번 논의해보자고 하셨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저희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드리겠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유학생을 일부 이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유치해서 그 유학생이 그냥 도망가서 소위 불법으로 취업하는 그런 사례는 좀 엄격하게 그거는 또 규제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너무나 취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지역대학이 좋은 우수한 유학생들을 유치해서 지역에 또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교육도 하고 또 활용도 하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자체 개혁을 하고 커리큘럼을 바꾸고 교육과정을 더 강화시키고 한다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장학금 제도라든가 비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개선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그럼 세 번째 한국해양대 도덕기 총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도덕기 총장 뒤에. 예. 저는 아마 저희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우리 지난번 지역 대학에 온라인 회의를 한 바가 있는데, 그 온라인 회의를 아마 제가 정리해서 드린 거를 지역 대학 회장님한테 드렸는데 아마 회장님께서 그대로 전달한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사항이 없습니다. 예. 예. 저희 잘 보고요. 저희가 최대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순천향대학교의 김성우 총장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옆에 계시네요. 아, 예. 우리 부회장님.
예, 회장단에서도 질문을 하나 해야 된다 그래서 준비를 하나 했고요. 우리 장관님 기업에다 대고 하는 질문이니까 더 좋은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면서 지역대학 권한 지자체 2항 그 사안에 대해서 간단한 3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이미 그 공식적으로 그 말씀을 하셨고 연이어서 대통령께서도 몇 번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권한이양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권한이양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지금 방향성이나 현실적인 문제들을 극복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우선 가버너스 구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일례를 들어서 지자체 안에다가 행정부서를 추가하실 건지 아니면 지자체 행정부서 바깥에다가 이를테면 고등교육청 같은 독립법인을 하나 만드실 건지 그런 부분들의 보관을 좀 듣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은 권한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산에 의해서 실제로 발휘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고 지금 고등교육 특별법 이 회계 특별회계로는 사실은 턴키로 예산을 지자체에 아마 내려보내실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향후에 교부금법이나 이런 것들을 제정을 하셔서 정말 제대로 된 예산 이양을 하실 건지 그 보관을 또 듣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올해하고 내년 V자형으로 학령 인구가 줄면서 또 재정 위기가 극도로 심해지면서 아마 2년이 지방대학한테는 골든타임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과도기적인, 다시 말해서 지역대학을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이 과도기에는 불분명해질 수 있거든요. 이 상황은 분명히 지역대학의 위기를 가중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이 지역대학 지자체 이항에 대해서 속도 조절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 일정을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김성우 부회장께서 주신 질문이 내일 이제 저희가 대통령 모시고 하는 행사의 주요 이제 주제라서 사실 아까 엠바고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조금 민감하긴 한데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 같은 거는 그때 아마 저희들이 발표를 할 것 같고요. 큰 방향을 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자체 이양 얘기가 나왔던 이제 가장 큰 이제 계기는 이제 제가 통계를 잡아보면 지금 이제 지역대학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중앙정부의 이제 재정 지원 사업들이 많은데요. 대학이 이제 수혜하는 그 사업의 가지수가 혹시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저도 진짜 많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데이터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1,100개가 넘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게 다 이제 칸막이가 쳐서 내려오는 거고 그리고 여기 다 총장님들이시지만 총장님들 입장에서는 그게 오버헤드를 좀 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게 이제 총장님한테 직접 오는 돈이 아니고 이제 프로젝트 리더들한테 다 가서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 취지는 다 있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 대학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1,100개가 다 내려온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가정상으로 보면. 그래서 이게 정말 이런 제도를 가지고 우리가 저는 이제 첫째 놀란 거는 가지수가 1,100개나 된다는데 너무 놀랐고요. 두 번째는 액수에도 놀랐습니다. 총장님들께서도 각 지금 대학에서 실제로 교수님들이 수혜받고 있는 프로젝트의 총 액수를 따져보시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걸 아마 발견하실 텐데요. 그래서 이렇게 돈이 이렇게 많은 돈이 칸막이가 다 이렇게 해서 가는 식으로 가서 과연 대학이 발전할 수 있겠느냐.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대안이 뭔가 했을 때는 이제 결국은 중앙에 지금 이제 많은 지원금들이 실제로 이렇게 칸막이 쳐서 이렇게 지금 이게 이제 1,100개가 교육부의 이제 사업뿐만 아니고 과기부, 산자부, 중기부 다 합쳐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창업 같으면 뭐 교육부 사업 아시겠지만 중기부 사업, 뭐 산자부 사업 온갖 그 부처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문체부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같은 내용의 일을 하는데 칸막이를 이렇게 나눠 가지고 또 특히 또 다른 부서에서 돈을 내려가면 과연 이 돈이 그 제대로 쓰일 건가? 뭐 눈에 뻔하거든요. 이 돈이 제대로 안 쓰일 거라는 거는. 그러면 이거를 그냥 중앙부서가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돈을 쓰는 거를 지금 뭐 10년 이상, 뭐 한 20년 이상 해온 건데 이제는 이걸 그만둘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대안이 뭐냐고 했을 때는 결국은 지자체가 다 모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 통으로 내려주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게 이제 크게 보면 왜 우리가 지자체로 이양해야 되느냐 하는 큰 저는 명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갔을 때 그러면 이제 뭐 딴 문제는 없겠느냐. 제가 이제 그 글로컬 대학 아마 질문하실 것 같은데 그 글로컬 대학 사업을 우리가 지금 디자인 하면서도 느낀 게요. 지금 이제 큰 변화 혁신의 시기에 대학 총장님들을 만나 뵙고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그 아이디어가 다 틀립니다. 어떤 대학은 그 지역의 그 산단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서 그 산단에 있는 주요 기업 한 200개 기업에 200명의 교수님이 각각 컨설팅하는 그런 체제로 가는 이제 정말 산단의 기업을 서비스하는 대학 체제, 그 새로운 체제를 구상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 아이디어를 지금까지 중앙의 어떤 부서, 교육부를 포함해서 효과적으로 지원했냐? 전혀 안 되거든요. 우리가 사업이 다 있지만 뭐 예를 들어 링크다 그러면 링크 사업에 맞춰서 지원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지 그 대학의 총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총장님이 본인이 하시고 싶은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돈은 정말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각 대학에서 꼭 해야 될 개혁 어젠다가 있는데 이거는 다 그냥 전혀 총장님도 힘을 못 받고 지원도 안 되고 하니까 계속 미뤄지고 엉뚱한 사업에 계속 다 이제 돈이 몰려가고 또 리소스도 낭비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통으로 지원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총장님이 쓰실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재정 지원을 한다는 게 큰 대학 차원에서의 변화를 지원을 하는 거지 소수의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그 교수들만을 위한 교수들에게만 지원하는 그런 프로젝트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더 큰 통으로 된 재원을 마련해가지고 그거를 총장님이 직접 그거를 대규모의 구조개혁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글로컬 대학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도 액수가 지금 공개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상당한 액수를 이제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한 재원 조달이나 이제 그 개혁의 수단이 생각보다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는 정부 출연연하고 통합을 하시겠다고 하면 저는 뭐 과기부 장관님이랑 제가 며칠 밤을 제가 찾아다니면서라도 그 통합 만약에 그 지역 단위에서 그 통합하시고 싶은 출연 연구원님들의 도장만 받아오시면 제가 중앙부서에서는 어떻게든 그걸 허용하도록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 그 예산에 뭐 순정 한 2배 하는 효과가 있을 거거든요. 그 지금 뭐 출연연들 굉장히 큰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뭐 국립대학 같은 경우에 지금은 국립대학의 부지를 그 매각하면 국고로 다 기속이 됩니다만 지금 구조개혁의 시기에 매각해서 교육에 투자하겠다고 하시면 제가 기재부를 또 며칠 밤 찾아다니면서라도 재투자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이번에 마련된 그 특별회계의 지원금으로 일단 시작을 하지만 마중물로 이 사업을 해 나갈 때는 정말 대규모의 그 교육 투자가 가능한
규제 개혁도 같이 해드린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 그 출연연과의 통합이 됐던 아니면 뭐 부재 매각이 됐던 그런 것들을 대규모로 가능하게 해드려서 뭐 결국은 고등교육은 큰 재원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큰 계획을 하려면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지방대학을 지원해 드리겠다. 그래서 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외람됩니다만 제가 이제 첫 번째 장관 할 때 마이스터고를 사실 이제 했었는데요. 뭐 제가 뭐 여러 가지로 미숙했고 사실 뭐 제가 뭐 두 번째 하면서 사실 첫 번째 했던 사업들이 또 그 취지대로 잘 안 된 것들도 많이 있어서 국민들한테 많이 송구합니다만 마이스터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어느 지역에 뭐 주민들이 도저히 이 학교는 좀 딴 데 갔으면 좋겠다 하는 학교가 한 몇 년 만에 그 완전히 새로운 학교로 바뀌어서 그 지역의 자랑거리가 된 학교들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저희가 한 마이스터고를 한 30개 정도만 저단시켰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글로컬 대학을 할 때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합니다. 소위 이제 영어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터닝 어라운드.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 위기에 처한 대학이 터닝 어라운드 해서 글로벌 수준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이름도 저희가 이제 글로컬 대학으로 붙였는데요. 그래서 한 3, 4년 만에 완전히 몰라볼 정도의 큰 변신, 대전환을 하는 대학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저는 목표가 한 30개, 이 숫자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총장님들 계시니까. 한 30개 정도 책임지고, 저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전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사실 마이스터가 성공한 것도, 교육부만 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제 마이스터고 아이들 병역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가 혜택을 줬고요. 또 마이스터고를 아이들 취업시키고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은 기재부가 했고, 또 그 복지 사업하고 상충이 될 경우에는 복지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그 출연연하고 통합하는 케이스를 얘기했었는데요. 그건 당연히 가기부랑 협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재정 지원 사업들을 다 통으로 드리려면 당장 중기부랑 산자부랑 바로 이제 협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지역 대학을 살리는 이번 정부의 미션은 전 정부 부처가 범정부적으로 다 달려들어서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거는 대통령 프로젝트고 또 제가 이제 마침 사회부총리이기 때문에 부총리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모든 부서를 총동원해서 지역 대학을 살리는데 힘이 되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0개의 대학은 반드시 터닝 어라운드 시킬 거고요. 나머지 대학들도 최대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매스나 스케줄이나 분명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큰 방향은 아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대학들도 지자체장들과 충분한 소통을 좀 가져야 될 시기가 이때인 것 같습니다. 다음 대구교육대 박판우 총장님, 오른쪽에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교육대학교 박판우입니다. 저는 전국교원양성대학 총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언론에 보도된 바대로 교육전문대학원 체제를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전국 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에서는 지난 2년간 여러 가지 선진국의 교육 모델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고려해서 학석사 연계형 5, 6년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델이 제안된 이후로 학생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카페를 통한 학부모들의 반응은 또 교육부가 제안하는 교육전문대학원 체제도 싫고 총장협의회에서 제안하는 5, 6년제 연계형 석사과정도 싫다. 지금 잘 나가는 교육대학을 바꾸려고 하느냐, 또 그런 여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부총리님
부총리님께서는 지금 교육부의 그 안대로만 이렇게 나갈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주체들이 지금 제안하고 있는 그런 안들도 상호 협의하에 고려하실 수 있는 것인지 그 의향을 묻고 싶고요. 교육부의 교육전문대학원 체제라든지 아니면은 저희 총장협의회에서 제안하는 5, 6년제 연계행이라든지 둘 다 결론적으로는 석사 수준의 교원이 양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교원의 어떤 처우 개선 등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고려하고 계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예. 사실 이제 교원 양성 체계 개편은 뭐 잘 아시겠지만 여러 방안들이 그동안 쭉 많이 제안이 돼 왔었고, 논의가 뭐 상당히 오랫동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교사들의 지금 이제 역량이, 물론 이제 뭐 학력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최고죠. 그렇지만, 그 최고 수준의 아이들이, 교대 4대를 졸업하고 임용고시를 거쳐서 교사가 됐을 때, 그 순간에 과연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면 저는 충분치 못하다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전문대학원이 됐던 뭐 다른 대안이 됐던 교육 양성 체제 개편의 가장 큰 목표는 질 높은 교사 양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정부도 이제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제 안들이 갈등들이 있고 지금 합의를 못 이루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시범을 통해서 좁혀가자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시범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그 모델을 좀 충분히 논의해서 가장 그래도 이제 많은 지지와 또 효과가 예상되는 그런 이제 모델 몇 개를 좀 집중적으로 시범 실시를 하고 또 그걸 하면서 또 좁혀나가고 하는 식으로 해서 정부 내에 한번 이 난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특히 이제 재정 지원의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든 이제 학년이 수업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석사 과정 뭐 2년 동안은 충분한 장학금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흔히 말하는 이제 로스쿨 학생들이 좀 뭐 계층이 좀 부유하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저소득층이 접근이 좀 어렵다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 적어도 교원 양성 전문 대학원을 할 경우에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은 정말 어느 소득 계층에서도 좋은 교사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국가 장학금이 대폭 투입이 돼서 교육전문대학원의 많은 비용을 좀 정부가 직접 부담을 하는 그런 이제 체제로 가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중앙대학교 박상규 총장님. 네, 반갑습니다. 중앙대학교 총장 박상규입니다. 저는 현재 사립대학 총장협의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고, 지난 1년 동안 사립대학 총장협의회에서 국가장학금 제2유형과 관련돼 있는 논의된 내용들을 한 2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국가장학금 제2유형 지급 기준에 보면 법정 기준 내 등록금 인상을 하더라도 인상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급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개선될 여지가 있는 건지에 대한 질문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현행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2항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제2유형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교내장학금 10% 이상을 지급하는 것과 더불어 전년도 교내장학금 지급액보다 매년 초과하는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사립대학들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이 어려워서
혹시 이 규정도 교내장학금 일정 수준 이상의 지급이면 충분한 것으로 좀 대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그런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이제 두 번째 장관 하는 거라서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좀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 하는 걸 좀 경험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제가 좀 조심스럽게 답변할 수밖에 없다는 좀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등록금 자유라는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이제 조금 전체적인 그림을 조금 더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지금 이제 각각 질문을 답변했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모아서 한번 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예. 아직 질문 더 있습니까? 더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예, 제가 조금 하고 부총리, 다 또, 마지막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조금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제 요청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이제 크게 세 가지 화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살이 이제 처음 말씀드린 규제 개혁의 화살이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제 대한민국이 다른 부분은 다 선진화됐는데 대학에 대한 규제는 정말 다 여기 저도 교수 출신이고 다른 나라 가서 진짜 이야기하기 좀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얘기하면 비슷하지만 일본은 또 저는 사실은 일본의 많은 문제가 거기서 기인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잘못하면 한국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의 규제를 과감하게 선진국 수준으로 풀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화살은 규제 개혁이고요.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재정 개혁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등록금 정책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의 재정이 사실은 결국은 좌우합니다. 얼마나 재정이 튼실하냐에 따라 가지고 나라별로 순위가 거의 정해집니다. 그래서 재정을 많이 투입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기본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정말 등록금 동결 때문에 많이들 고생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에 이제 특별회계가 이제 정액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마중물로 해서 다양한 재원을 좀 확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규제 개혁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또 이제 타 정부의 지원을 통으로 모아가지고 그걸 총장님들이 좀 훨씬 더 이제 필요하신데 좀 자율적으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벽을 터뜨리는 것도 굉장히 전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재정 개혁이 있고요. 그 재정 개혁을 하는 상황에서 이제 지자체랑 연계해서 왜냐하면 지역 대학의 사정은 지자체가 훨씬 더 잘 알고 있고 협의도 훨씬 더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 집권적으로 지원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수혜를 받는 대학이 일부 대학에 국한되는 상황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한 10년, 20년이 그래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좀 지역으로 흩어서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지역의 고등교육 행정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부가 지자체랑 긴밀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아까 잠깐 제가 구체적인 답변은 못 드렸는데요. 그런 이제 가버넌스도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답을 하기는 좀 아직 이른 단계 같습니다. 지금 지자체들이랑 다 이제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런 거를 이제 찾아내기 위해서 지금 시범 사업을 하는 거니까요. 어떻든 간에 이제 지자체가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지역 대학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자체도 충분히 지금은 많은 역량이 되어 있고요. 현장에서 그런 이제 어려움을 또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걸 잘 듣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그쪽으로 가야 될 방향이다. 지역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거는 정말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의 주립대학들 보십시오. 거의 다
주정부에서 지원받지 연방정부가 지원 못하거든요, 대학들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방정부와 같이 함께 공생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대학들은. 그래서 빨리 그 체제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결코 이것이 뭐 지금 지역대학이 위기라서 교육부가 책임을 회피한다, 뭐 이런 좀 비판도 있던데, 결코 그것은 아니다. 저희가 정말 책임지고 이번 정부 내에서 한 30개 대학은 반드시 터닝 어라운드 시키는 데 책임지고 지원해드리겠다. 모든 부처, 범부처적인 힘을, 역량을 모아서 지원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세 번째가 좀 민감한 부분인데, 구조개혁입니다. 총장님들 다 계신데 좀 외람됩니다만, 저는 지금 인구 추계나 여러 가지로 봐서 결국 그 모든 대학이 다 살아남지도 못한다는 것을 냉철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그 모든 대학을 살리겠다고 약속하는 거는, 그거는 저는 가장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모든 대학을 저희들이 살려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자구 노력을 하고 구조개혁을 다른 대학보다 더 열심히 하는 대학들은 반드시 살아남아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개혁은 지금 이제 구조개혁법을 저희가 이제 국회에 지금 최우선 과제로 해서 지금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도 구조개혁법, 대학 구조개혁법 통과에 대해서는 상당한 합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많은 공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뭐 한 10년 동안 잘 법 통과가 어려웠는데 이번에 저희가 좀 국회에 계속 좀 노력을 해서 구조개혁에 대한 좀 특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이제 문을 닫고 나갈 수 있는 대학들은 좀 수월하게 문을 닫고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제 어차피 정리돼야 될 대학이 뭐 5년이든 10년이든 계속 정리가 안 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모든 대학이 함께 떠안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개혁도 저희가 세 번째 하살이다. 그래서 이 규제개혁, 재정개혁, 구조개혁을 세 가지를 잘 융합해서 저희가 이번 정부 내에서 꼭 선진화된 그 대학교육 체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뭐 크게 구조개혁, 재정개혁, 구조개혁 이 세 개로 나누어 이게 다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대학 사회가 필요로 하는 14년 동안 동결되어 있는 등록금 자율화, 또 대학의 퇴로를 만들 수 있는 이 구조개혁법이 만들어진다면은 정말 조금 더 대학 사회가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사실은 이제 오찬을 하면서 우리 두세 분이 시간이 지금 한 10여 분 남아서 말씀을 해서 부산대학교 차정인 총장님, 부산대학교 차정인 총장입니다. 저는 거천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부총리이 밝히신 것처럼 정말 재임하시는 중에 우리나라가 선진화된 대학 체제를 갖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런 포부가 다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저는 재정에 대해서는 그 지출 방향에 대해서 높은 관심이 있지만 그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질문이 나왔고 부총리님 많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관을 묻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번에 특별회계법도 이번 정말 큰 변화이고 마중물이라고 표현했지만 큰 변화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수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큰 성과입니다만은 바람이 있다면은 지금 이번에 이 법이 한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시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장기적으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제정해서 정말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그야말로 임계량을 넘는 그런 수준의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 자체 계획을 보니까 2027년도에 고등교육 재정을 GDP 대비 1.1% 수준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는데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한시성 문제 해결, 또 장기적으로는 이런 다른 교부금법 등을 제정을 통한 안정적인 그런 그야말로 임기량을 넘는 수준의 재정 확보에 대해서 부총리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특별회계법이 이제 3년 한시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제 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3년 이후를 이제 걱정하시는 건데 특별회계법이 이제 한시적으로 끝날 때 뭐 다시 과거로 빼가는 일은 절대 없을 거다. 그보다는 좀 더 안정된 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을 아마 이제 바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충분한 여론 수렴을 해야 되고, 뭐, 아시다시피 이제 큰 재원이 소요가 되는 거니까 컨센서스 빌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좀 외람되지만 이제 한 3년 동안 저는 뭐 우리 고등교육계가 정말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한테. 저희가 사실 뭐 회장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만 특별회계법을 통과시킬 때도 사실 뭐 좀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이 고등교육 재정 늘려봐야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 이게 가장 비효율적인 투자다,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올해부터 이 3년 동안 이 특별회계 이 돈을 정말 잘 써야 되거든요. 잘 써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말 터닝 어라운드 하는 대학들이 바로 눈에 보이고 옆에서 그렇게 하고 또 정말 그 혜택이 지역을 살리는 데까지 미치고 그렇게 된다면 충분히 저는 훨씬 더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또 교육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차정인 총장님 질문에 더해서 네네. 부총리님 30개 대학 가지고 되겠습니까? 198개 대학이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올해 우리가 한시적인 특별회계로 1조 7천억을 얹었지 않습니까? 우리 뭐 대기업도 노력하겠습니다만은 올해 열심히 해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원래 우리 계획했던 3조 한 5천억 정도는 확보가 되고 연차적으로 뭐 이렇게 좀 됐으면 하는데 어떤 그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글로컬 대학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좀 드려야 되는데 30개를 이제 지원해 드릴 때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농담입니다만 지원을 하는 대학들이 뭐 서로 뭐 당연히 치열한 경쟁이 있겠습니다만 그거를 과거식으로 뭐 지원서를 뭐 한 권씩 받아가지고 그걸 평가하고 이러지 않을 겁니다. 가장 과감하게 구조개혁을 혹은 뭐 대학 개혁을 제안하는 그런 대학들에게 이제 선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건 하나의 사례입니다만 지금 어떤 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은 시립대학을 굉장히 원하세요. 국립대학들이 몇 개 있으면. 정말 시립대학으로 전환하는 대학이 있으면 그 대학에 뭐 퀀텀 컴퓨팅 센터도 만들고 시에서 집중 투자를 하고 싶은데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그런 고민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저희 시립대학을 만약에 어느 대학이 우리가 시립대학으로 전환할 테니까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대학이 선정될 겁니다. 그렇게 과감한 변신을 스스로 약속하고 그걸 하는 대학한테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야지 그래야 그게 터닝 어라운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뭐 국립이 시립화되는 건 사실은 어느 정도의 희생도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또 뭐 예를 들어서 총장님이 어떤 프로포즈를 굉장히 센 프로포즈를 했는데 이 총장님한테 힘이 전혀 안 실리는 지배 구조면 저희가 어떻게 그 총장님을 말씀하는 걸 믿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습니까? 교수들이 다 약속을 해서 이 총장님
한테 힘을 실어드리겠다고 해야지 그게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프로포절은 아마도 한 5페이지 내외, 뭐 소위 이제 컨셉 노트라고 해서 그냥 아이디어, 중요한 아이디어와 어떤 커미트를 하겠다, 어떤 식으로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것을 밝히는 정도의 그 제안서를 저희들이 받아서 그 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요. 가장 과감하고 큰 자기 희생을 각오하는 대학들한테 저희들이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저는 30개가 저희 목표입니다, 사실은. 만약에 그런 희생을 하면서도 우리가 대변신을 하겠다는 각오를 밝히는 대학이 50개, 60개 되면 저희야 좋죠. 저희 다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그런 대학이 나올 건지, 뭐, 더 나오면 나올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작년에 이제 1.7조 올렸으니까 원래 3조 올려서 뭐 하시죠. 그러니까 뭐, 아니, 총장님들이 정말 세게 개혁하겠다. 뭐, 우리, 교수님들도 기득권 다 내려놓고, 정말 지역 회생, 또 대학 회생을 위해서 뭐, 모든 걸 다 하시겠다고 하면, 재정 지원은 뭐,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약속을 하셨으니까 원래 새로운 회장 아이고, 이거 뭐. 열심히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3조로 정액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우리 또 특별하게 우리 대신대학교 최대식 총장님. 대신대학교 최대입니다. 한국신학대학 총장협의회를 겸하고 있습니다. 오늘 총장님 늘 만나면서 최대회를 최대식으로 보면 어떡합니까? 우리 부총님 너무 수고도 많으시고요. 사실은 지금까지 힘센 아이들 앞에 학교 다니다 보면 작은 아이들이 지 목소리도 못 내고 늘 꽁울거리다가 집에 가서 자기 부모한테 불만을 토로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까지는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을 없애고 이제는 대학 기관 인정평가로 이제 전하는 과정이 있는데 사실 전국 신학대학계를 하는 40개 대학이 되거든요. 근데 이 대학이 또 기관 역량 진단처럼 또 그런 기준을 하게 되면 또 총장님들이 굉장히 또 긴장을 하고 있어요. 또 평가에 또 이렇게 그렇구나 해서 새로운 어떤 진단에 맞는 기준을 장관님께서 좀 마련해 주시면 정말로 건전하고 성실하게 준칙주의에서 학교를 잘 운영해 나가는 정말로 종단학교나 종교계 대학은 사실은 한 분의 원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건전하게 이렇게 서로가 다 견제되고 있는데 그런 대학이 있어서 교육부에서 또 사실은 농어촌이나 지역이 폐쇄되어 갈 때 그래도 그쪽에 가서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이 이런 적은 대학에서 나오신 분들이 그쪽에 찾아가서 지도자도 되고 또 함께 노령화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는데 우리 장관님께서 우리 부총님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힘을 좀 주셨으면 해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뭐 지금 저 옆에 회장님 계시니까 사실은 이제 대교협으로 저희가 권한을 이양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교협 차원에서 이제 종교계 총장님들하고 또 이렇게 종교계 그 어른들하고 의논을 해서 적합한 또 별도의 기준이나 좀 그런 체제를 마련하시면 교육부가 뭐 충분히 존중을 해서 인정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 잘 준비해가지고 여러 입장에 맞는 그런 평가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그 특강을 준비를 했던 우리 김원영 총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부총리님, 저 강원대학교 총장 김원영입니다. 네. 부총리님께서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규제개혁, 구조개혁, 또 재정개혁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하나씩 질문이랄까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주제 발표 시에 한 개 대학을 좀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봐 달라. 즉 말해서 대학의 퇴출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학을 어떻게 하면 지자체와 연계해서 지역 혁신의 허브로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고 대학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우선돼야 되지 않겠나는 그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규모 지방대학들이 오히려 더 연구 중심 대학이 돼서 연구력을 좀 갖추고, 제가 말씀드린 연구력이란 것은 역량이 되겠죠. 역량을 갖춰서 지자체 혁신의 허브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물론 뭐 대학이 원해서 그 폐교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구조개혁에 대한 제 한마디. 물론 대학들은 적정 규모화에 대한 노력을 당연히 해서, 뭐 일본의 사례를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강소대학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우리 대학들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재정개혁에 대해서는 과연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에 많은 것을 넘겨서 주립대학,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뭐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그 재정개혁의 지방정부로 이양에 있어서 그 지방정부가 주정부, 즉 지자체 예산의 일정 부분을 고등교육으로 할당하는 것까지를 부총리께서 좀 사회부총리로서 사회관계장관회의나 그 대통령과 함께 강력하게 주장해서 좀 이렇게 확보가 돼야지, 지금 지방정부에 그냥 이양해버리면 얼마나 이 지방대학들이 좀 불안하겠습니까? 특히 이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그 정책이 바뀐다든지 표를 의식해서 이 대학을 갖다가 함부로 대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의도는 좋으나 상당히 좀 불안하게 생각한다. 세 번째, 규제 혁신에 대해서는 지금 대학 규제 혁신국을 만들어서 규제개혁에 올인하겠다고 했는데, 교육부와 대학 간에는 분명히 온도차가 있다. 이전에도 수없이 많은 규제개혁을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대교육 회장할 때는 윤회 장관과 공동 TF 위원장을 맡아서 한 100개 가까이 규제 완화를, 규제개혁을 제안을 했고, 그중에 19개 정도가 채택이 됐다고 교육부로부터 그 답신을 받고 신문에 대단한 성과를 냈다고 홍보를 했습니다만, 그로부터 한 2년 뒤에 가봤더니 그 19개 중에 거의 한두 개도 채택이 되지 않고, 범부처 간에 회의를 해봤더니 좀 어렵더라 해서 하나도 제대로 추진이 안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요, 이미 모순된 시스템을 왜 자꾸 시비를 거느냐 하는 식의 교육부 팀장이나 과장님들의 반응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뭐 산학협력단 어차피 2003년도에 만들 때 잘못된 건데, 뭐 장애인 그 숫자를 갖다가 대학 따로 산학협력단 따로 하는 거 이거 빨리 좀 해결해 달라 했을 때 그거 우리 보고 어떡하란 말이냐, 이런 어떤 그 교육부의 어떤 대응도 상당히 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규제개혁에 대한 장관님의, 부총리님의 의지가 확고하신데, 생각보다 디테일한 어떤 그 규제개혁에 대한 시스템이 아마 필요하지 않은가. 아마 장관님께서 의지만 이야기하시면 아마 밑에서 과연 그 교육부에서나 그 담당하는 분들이 규제개혁을 과연 잘 수행할 수 있겠는가. 그동안 300여 개의 규제를 제안했습니다만 그 중에 10개 정도가 수용됐다고 2016년부터의 데이터입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국유재산 매각 확대라든지, 그다음에 산단의 어떤 기능이 20년이 지났는데 산학협력단에 모순된 어떤 여러 가지, 그리고 또 뭐 지금 석박사 통합 정원 왜 안 되냐, 뭐 등등 해서 우리 총장단에서 상당히 많은 제안을 했습니다만 수용된 것은 거의 없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부총리님께서 좀 잘 배려해 주셔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이번에는 꼭 좀 그 세 가지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감히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규제개혁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사실 두 번째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뭐 첫 번째 할 때도 정말 규제개혁을 제대로 하려고 했었는데 실패했던 경험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안 됐는지를 저도 이제 그 장관 마치고 한 10년 기간 동안 뭐 계속 고민을 해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할 때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접근이 다릅니다. 첫째는 지방 정부로 이양하는 것이 사실 재정 개혁의 차원도 있지만 규제 개혁의 차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사실 우리 교육부 직원들 옆에 다 있지만 제가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 뿌리 깊은 이제 그 소위 이익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일단은 뭐 아마 여러분들 제가 뭐 교육부 폐지론 주장했던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부 조직에서 떼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고등교육실이 인재정책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업무가 사실은 이제 정책 중심이지 개별 대학 규제는 다 털려고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규제개혁 혁신국이 있는데 이 국은 제가 우리 그 행안부에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고 이건 일몰 조직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끝나면 그냥 없어지는 걸로 그렇게 아마 그 전에 미션이 완성되면 없어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저희 그 교육부 입장에서는 사회부총리 역할 강화가 상당히 중요한데 규제개혁 혁신 대학 규제 혁신국을 좀 빨리 폐지하고 그 사회부총리로서의 역할을 서포트하는 국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근데 아직까지 이제 그 규제개혁을 하려면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규제개혁 업무가 완수가 되면 더 필요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각오로 한다. 그래서 조직을 아예 없앨 각오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도 그런 차원이라는 또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제가 첫 번째 장관할 때 좀 굉장히 좀 후회했던 게 법제화를 못했던 거였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법제화를 해야지 이게 이제 뭐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거기에 대한 이제 좀 많은 지원이 우리 회장님부터 해서 좀 대기업에서도 좀 많이 좀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학이 언제까지 정말 정부 규제를 이렇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아예 정말 헌법에도 있기 때문에 대학의 자율성이 확실히 보장되는 고등교육법 체계가 전면 재개정돼야 됩니다. 아마 관심 있는 분들 고등교육법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완전히 누더기법에다가 규제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와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할 정도죠. 빨리 전면 개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마 이번 연내까지 아마 지금 이제 시안이 나올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피드백도 주시고 또 필요하면 많은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80%가 사립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립학교법 규제도 정말 만만찮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법도 지금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손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아예 법제화를 통해서 확실하게 하겠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대학에 관련된 그 교육부의 조직을 아예 없애겠다는 각오로 한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정개혁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포인트가 뭐였죠? 그러니까 이제 죄송합니다만 제가 잠깐 제가 지방 정부의 그 재정의 어떤 일정 퍼센트를 고등교육 예산으로 이렇게 확정해 놓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실제로 이제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제 지자체들도 지금 관심들이 많아진 게요. 지금 저희가 이제 이번 이제 그 라이즈 사업도 이제 하지만 동시에 지금 러닝메이트 제도를 지금 추진하고 러닝메이트 제도 현장의 그 호응은 굉장히 큽니다. 사실 초중등 교육에 상당한 난맥상이 그 교육감 직선제에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이제 지자체장, 시장, 도지사와 그 교육감이 이제 함께 러닝메이트로 가는 식으로 가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시장, 도지사님들의 그 주된 업무가 사실 이제 교육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무게가 옮아가죠. 사실은 옛날부터 그렇게 진작에 그렇게 됐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지역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인데 이게 교육과 일반 행정이 나눠져 있어서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지자체가
고등교육을 포함해서 좀 교육 전반에 대해서 훨씬 더 이제 책임을 가지고 하는 그런 체제로 이제 가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 총장님 말씀하신 그런 그런 이제 교부금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저희가 주력하는 거는 이제 라이즈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러닝메이트제인데 이게 잘 마무리가 되면 저는 필연적으로 그 다음 수순은 말씀하신 이제 그런 논의가 또 현실화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학계에서 뭐 계속 좀 제안을 해주시고 좋은 방안을 이제 제시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제 개혁 쪽에서는 제가 자꾸 잊어버려서 죄송합니다만 규제 개혁 쪽에 무슨 말씀하실까? 구조개혁, 규제, 재정, 구조개혁. 제가 메모를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세 가지 다 들은 것 같고요. 다 그렇습니다. 예, 구조개혁에 대해서 네. 그 한계대학이라든지 예. 체질 개선 이런 거에 참 구조개혁 교육부에서 좀 네. 관심을 가지고 좀 대응해 달라는. 예, 그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뭐 아까 제가 좀 세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정말 이제 좀 교육 여건이 이미 많이 황폐화되고 사실 또 뭐 이사장님들도 이걸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대학들이 퇴출 방안이 이제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냥 남아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그런 대학들은 좀 빨리 좀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는 차원이고요. 그게 아니고 구성원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지역 차원에서 좀 새로운 마음으로 좀 해보겠다고 하는 대학들은 당연히 이제 그 지역 회생과 함께 이제 지원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통폐합을 통해서 좀 이렇게 이게 이제 교육 시설이나 또 교원들이 그냥 이게 뭐 해고되거나 뭐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흡수하는 대학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오히려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또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가급적이면 지역 회생이라는 차원에서 이제 불가피하게 구조개혁이 돼야 될 퇴출이 돼야 될 대학들을 그동안 이제 퇴출 경로가 워낙 막혀 있다 보니까 사실은 꽉 막혀서 이게 지금 누적돼 있는 퇴출을 기다리는 대학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학들을 좀 차제에 빨리 정리하겠다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정말 지역사회에서 얼마든지 필요하고 이게 잘 구조개혁을 통해서 지역 교육을 다시 살리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되면 그게 뭐 다른 대학과의 통합이라든가 또 뭐 이런 다른 이제 활용을 통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두 번이나 규제, 재정, 구조 개혁에 대한 이조 교육부총리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현장에 있는 총장들은 명확하게 그리고 또 큰 소리로 낼 수 있는 게 교육은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그 교육부의 예측 가능한 그 정책에 따라서 마지막에 우리가 지금 그 현장에서 가장 최전선에서 교육 그 정책을 확인하고 펴나가고 학생들에게 꿈과 진리를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그 이조 부총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대교육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작년 1년 동안 해보니까 교육부한테 사실은 교육부 살리는 제일 앞잡이였습니다. 교육부 없애겠다고 제일 나섰던 분이고. 그래서,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이 교육부와 대교육이 정말 한 통속이 안 되고 한 통속이 돼야지 고등교육이 발전해 나간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부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을 10분 또 사실 우리 총장님 주변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 잘 사겨 두시고 고등교육의 어려움들을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하고 잘 소통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측 가능한 고등교육을 해 주시리라 믿고 사실은 예상된 시간 1시간이었습니다만 1시간 20분 더 지난 시간까지 우리 이주호 교육부총리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는 알 것 같고 또 들어도 조금은 좀 블랙박스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튼 우리 함께 고등교육을 위해서 만들어간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교육부총리님과의 대화는 이 정도로 끝낼까 합니다. 큰 박수로 우리 이주호 부총리님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여기서 끝을 내고 우리 교육부에서 준비한 그대로 계시면 됩니다. 준비된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회장단이 부총리를 환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스 사업과 글로컬 대학 육성 사업은 내일 오후까지 엠바고가 걸려있는 사안이기 때문에요. 기자단 여러분께서도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고요. 우리 회원대학 총장님들께서도 그 관련된 내용은 지역에서도 내일까지는 함구를 좀 해주시기를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홍원호 회장님께서 마무리 인사하시고 총회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끝까지 지켜주신 우리 총장님들 감사드립니다. 현안 사항은 많습니다. 많고 정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뭐 교육도 이게 생물인 것 같아요. 시간과 장소 그리고 사람이 바뀌니까 뭐 여러모로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노력한 만큼 돌아온다라는 그런 이번 교훈도 받았습니다. 이주호 교육부총리께서 원래 우리 동생 차기 총장 대기업 회장이 계시지만은 원래 정말 열심히 해서 내년도에는 한 3조 정도 원래 계획했던 금액으로 좀 당연히 이제 그 논리 개발도 필요하고 여러 총장님들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지 가능합니다.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떡 떨어지면은 그 떡 나눠 먹자 이런 자세로 나가서는 될 것도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드리고요. 정말 함께 이게 뭐 화합하는 마음으로 또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해 나가면은 고등교육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우리 언론사 우리 여러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원고 치시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게 일정을 잡다 보니까 오늘 저희들 총회고 내일 고등교육 정책 회의를 경북에서 대통령 모시고 합니다. 아마 내일 오전 내 아마 12시쯤 되면은 발표가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때는 구체적인 수치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 아주 명확하게 나올 거라고 봐집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자리 지켜주신 총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면서 제 2023년 대기업 정기총회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평안히 안전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